세상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4월 29일 오후 1시 보건부 브리핑입니다. 오늘 브리핑에는 자신다 아던 총리와 애슐리 블룸필드 보건부 차관이 나왔습니다. 4월 29일 새로운 감염자는 2명입니다. 1명은 확인된 사례이고 1명은 의심 환자입니다. 확진자 1명은 해외여행과 관련돼 오클랜드에서 확인된 사례이고 다른 1명은 가능한 사례입니다. 추가 사망자는 없습니다. 어제 하루 15명이 회복됐으며 누적 회복 환자 수는 1229명으로 전체 감염자의 83%가 회복됐습니다. 어제 하루 2637건의 검사가 이뤄졌습니다. 총 누적 검사 수는 12만 8,073건입니다. 현재 6명의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없습니다. 아던 총리는 뉴질랜드에서 여전히 감염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레벨 3는 규칙의 완화가 아니라 대기하는 것이며 뉴질랜드 집단 감염지에서는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염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블룸필드 차관은 3단계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비즈니스는 폐쇄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고객이 몰려 물리적인 거리 유지가 힘든 부분에 대해 관련 프로세스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체적인 메시지는 이전과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레벨 3로 전환된 이후 처음 18시간 동안 104건의 규칙 위반을 신고받았고 그중 21건이 기소됐습니다. 레벨 3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불만은 742건이며 대부분 신체적 거리 유지가 안 된 것과 관련됐습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임대료 문제에 대해 내각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아던 총리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이 비즈니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동안 상업용 임대 당사자는 임대료 인하 등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타격을 받은 소기업 운영자를 위해 전체 또는 일부 상업적 임대료 양보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부에서 뉴질랜드의 국경을 완전히 폐쇄할 것을 제안한 것에 대해 아던 총리는 뉴질랜드인들이 집에 돌아오는 것을 막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해외에서 온 사람들을 격리하는 시스템이 현재 잘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룸필드 차관은 내각이 완전한 국경 폐쇄를 거부했지만 이에 실망하지 않았으며 오늘날 전체적으로 낮은 감염자 숫자는 그 접근법이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레벨 4 록다운 전에 내무부의 조언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방역 시스템이 그 가치를 입증하고 있으며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약 25명이 확인된 사례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4월 29일 보건부 브리핑이었습니다. 록다운 레벨 4 기간 동안 무려 5,800건이 넘는 위반 사례들이 일어났으며 카운티스 마누카우와 웰링턴 지역이 가장 많았던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5,857건의 위반 사례들이 적발됐으며 이 중 554건은 민방위 긴급법령 위반이었고 5,303건은 보건관련법 위반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운티스 마누카우는 1,122건이었으며 웰링턴은 655건으로 가장 위반 사례가 많았습니다. 가장 낮았던 지역은 노스랜드와 베이 오브 플랜트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어제 이와 같은 자료들을 공개하면서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경계를 늦출 수 없다고 키위들에게 경계심을 당부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있었던 축소된 국회 회의에서 경제와 보건부 장관들은 야당의 질문 공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국민당의 사이먼 브리지스 당수는 레벨 4 록다운 동안 좀 더 많은 업체들이 필수 서비스로 운영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점과 레벨 3로 낮춰진 이후 일자리로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의 상황은 안전한가 등에 대해 아던 총리에게 질문 공세를 펼쳤습니다. 아던 총리는 레벨 3에서는 경제 활동의 75%가 되돌아올 수 있지만 여전히 얼굴을 맞대는 페이스 투 페이스 접촉은 위험성이 높다고 응답했습니다. 레벨 3에서 역시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상황이며 레벨 3는 더 낮은 단계로 전환하기 이전의 대기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브리지스 당수는 아던 총리에게 소매업자들의 존폐 위기에 대해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느냐고 질문을 던졌으며 국민당의 골드스미스 의원은 임대보조 등 사업주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골드스미스 의원은 또한 오클랜드 상공회의소의 마이클 바넷 회장이 정부에게 임대 보조를 간절히 바란다고 요청한 내용을 기억하느냐고 그란튼 로버트슨 재무부 장관에게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로버트슨 재무부 장관은 바넷 회장과 여러 차례 논의를 했으며 정부도 소규모 사업체들을 위한 지원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민 관련 업자들은 비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민부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민부는 4월에 만료되는 임시워크 비자들을 7월까지 유효하도록 빠르게 갱신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민자들은 일자리를 잃었거나 비자를 기다리는 동안 록다운으로 인해 출입국을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자는 비자 업무와 관련해 이민부는 중앙정부와 상의를 하고 있지만 정부로부터의 어떤 지침이 있기 전에는 어떤 비자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부 워크비자를 받은 사람들은 이민 준비를 하거나 여행을 목적으로 출국했으나 국경이 통제돼 재입국하지 못한 채 해외에 있습니다. 그들은 집과 자동차, 직업 등이 모두 불안한 상황에서 허공에 뜬 상태라고 말하며 신규 비자를 기다리는 동안 록다운으로 인해 업체가 도산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이른 새벽 많은 건설 현장에는 작업 근로자들이 하나둘씩 그 모습들을 보이면서 현장 일들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록다운 레벨 4로 인해 한 달 이상 작업 현장을 떠났던 빌더들과 건축 자재 공급업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현장으로 돌아가기를 바래왔으며 레벨 3로 바뀌자마자 안전수칙과 신체적 접촉을 피하고 거리 간격을 유지하면서 현장에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건설 자재와 용품을 공급하는 영업장들도 비접촉식 결제 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대형 건축 자재에서 소소한 화장실 용품까지 주문한 자재들을 바쁘게 픽업하고 있습니다. 핸디맨들과 전문 기술업자들도 현장으로 되돌아오면서 즐거운 모습들을 보였으며 레벨 3의 제한 속도에서도 거의 평상시와 같은 수준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경계 경보 레벨 3가 시작되면서 이른 아침부터 맥도날드 앞에는 긴 차량 행렬이 이어졌으며 한때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줄이 200m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레벨 3의 규정에 따라 맥도날드는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해 137개 지점들을 다시 열었으며 일예로 헤이팅스의 지점에서는 새벽 4시 45분에 50대가량의 대기 차량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어제 하루 평상시보다 2배로 더 바쁜 상황이었지만 많은 고객들이 매우 만족해했다고 전했습니다. KFC도 어제 오후 1시부터 부분적으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인기가 많은 일부 메뉴들만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들도 다음 주에는 모두 영업을 시작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의 환율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 기준의 환율은 742원 55전, 한국에서 보내실 때 749원 97전, 한국에서 받으실 때 735원 13전입니다.